네, 비상계엄 후폭풍이 매우 거셉니다. 오늘은 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 맡고 계신 윤건영 의원님 모시고 계엄 사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매번 차분하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뉴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실탄 채워서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을 방첩사로 끌고 가려고 했다라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한동훈 대표도 관련된 얘기를 속보로 지금 계속 전해지고 있는 건데요. 주요 정치인을 체포해서 과천에 있는 수감 장소로 끌고 가서 수감을 하려고 했다. 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직을 수행할 경우에 모든 국민들이 위험에 빠뜨려질 우려가 크다. 그래서 탄핵에 찬성하겠다라는 입장을 방금 전에 밝혔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한동훈 대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우선.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나 상식적이고 정당한 결정인데 지금이라도 그런 판단을 해줘서 고맙다, 다행이다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너무 당연한 게 아닙니까? 국민을 향해서 총을 든 대통령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걸 지금이라도 생각했다는 게 다행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정말 제가 2번 목숨을 구한 것 같은데요. 2016년에 조현천 문건대로 광화문에 탱크가 몰려왔으면 2016년에 제가 광화문에서 어떻게 됐을 것 같고 12월 3일 날 장갑차 앞에 있었던 시민들과 저희들은 또 한 번 어떻게 됐을지 몰랐다. 실탄을 장착하고 왔었다는 건데요. 속보가 전해져서 속보부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때는 극단적인 행동에 재현 우려가 크다. 탄핵 통과 안 되게 노력한다고 했으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정치인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다. 이것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속속 어떤 계엄이었나, 어떤 내란이었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썰로만 떠돌던 이야기가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고 한동훈 대표도 그런 내용들을 실체를 접근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더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할 수 없겠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신 차린 거죠. 자, 일단 굉장히 충격적인 게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설이 돌았었지만 핵심은 첫 번째는 이 계엄은 매우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계엄이다. 아니다. 어설프게 대통령이 그냥 욱해서 감정적으로 열폭해서 한 짓이다. 뭐 2가지 설이 돌고. 저는 준비한 계엄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한 계엄이다. 어디에 그런 근거와 단서를 갖고 계십니까? 실제로 계엄이 일반적이지는 않죠. 통상 계엄이라고 하면 군을 동원해서 일시에 모든 시설을 장악해 들어가는 건데 윤석열의 계엄 시도는 국회와 선관위였거든요. 그렇습니다. 타깃이 분명했습니다. 국회라는 공간. 그러니까 이걸 일시적으로 욱했다기보다도 그 대상에 대한 준비를 했다라고 저는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소위 이제 고등학교 동문 라인 중간파. 뭐 학교 이름을 하는 게 좀 그 학교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들을 동원한 흔적들로 봐서는 뭐 저는 준비된 의도된 기획이다라고 봅니다. 다만 시민의 힘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천우신조 같은 날짜에서 오는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의 집결 뭐 이런 것들이 좋았던 계기가 있었죠. 만약에 금요일 날 새벽에 했더라면 하는 그런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을 거고요. 그런 몇 가지가 있어서 막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날짜는 아무리 생각해도 택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왕자 세계요? 왕자 세계? 아니 왕자 세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뭐 저도 이제 취재하면서 듣기로 무슨 압수수색할 때도 태기를 했다는 거예요. 날짜를 받아서 했다. 검사들 자주 하죠. 뭐 무슨 뭐 PD도 뭐 프로그램하고 할 때만 한다던데 하여간 윤 대통령도 그랬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해들은 바 있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지금 국회 본회의 일정이 쭉 있고 맞습니다. 그런 때 했을까? 정말 금요일 날 새벽에 했더라면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진짜 천우신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속속 밝혀지는 내용을 보면 실제로 계엄군이 그 본청에 본회의장 앞에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쪽 국민의힘 사무실이 있는 복도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서 본회의장 직전까지 진입을 했었죠. 그런데 다만 그 국회 보좌진들과 당직자들이 로텐도어에서 버티고 제가 어제 PD 수첩 보니까 본회의장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앞에 네. 그 집기를 쌓아놓고 그렇죠. 집기 쌓고 그다음에 뭡니까 사람들이 그 인해 장막을 그렇게 있고 사실 저도 그날 국회 본회의장 로텐도어에 있었지만 정말 무슨 난민촌처럼 다 땅바닥에 맞습니다. 앉아 있으면서 버텼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의도된 기획이다. 네. 그러면 언제부터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언제라고 지금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 봐야 알 것 같고요. 네. 지금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미친 짓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누고 그걸 감싸도는 저는 국민의힘이 더 정신없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이라도 탄핵에 찬성하겠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시키겠다. 합리적 결정을 했다고 보고요. 제가 그 비상계엄 발표 소리를 듣고 처음 나왔던 게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 미친 정권이다라는 말이 그냥 그 자리에 그렇죠. 방송을 보다가 나왔는데 미친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우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 민주당에서 어제 2차 계엄 가능성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탄핵으로 직무정 안 된다면,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탄핵이 안 된다면 다시 또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내년 1월에 이상민 주도로 경비계엄. 뭐 그렇게 시나리오를 쓰는 거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요. 본질을 봐야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본질이 어떠하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을 하는 거잖아요. 국민은 안중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차 계엄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궁지에 몰릴수록 그리고 자기 배우자를 지키려고 할수록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1월 달에 뭐 경비계엄 그런 시나리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질이 어떠하냐. 윤석열 대통령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정말 다행입니다. 그랬을 때 친한계가 그 투표한 것은 18명인가요? 18명. 18명이면 그 탄핵 소추안도 통과가 가능합니다. 되고 그다음에 내일 김건희 특검법도 동시에 둘 다 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탄핵 소추안은 그 의결이 돼서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요. 헌법재판소가 지금 6인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 당은 2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지 대통령이 않습니까? 있는데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덕수 총리가 2명을 임명하고 그러고 나서 탄핵 심판이 이제 진행이 되겠군요. 이것은 그럼 박근혜 트랙으로 가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속보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탄핵 소추안에 찬성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점은 매우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시 또 계엄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선포되고 7분 만에 선관위를 갔어요. 네. 국회보다 먼저 선관위에 도착했습니다. 계엄군이. 가까워서 그런 겁니까? 그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첩사의 위치가 남태령곡에 넘어가는 쪽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랑 가깝죠. 그래서 제일 먼저 장악한 데가 어디냐면 선관위 정보관리국 통합관제센터입니다. 여기는 어떤 데? 쉽게 말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DB. 네, DB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기 가서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것도 굉장히 황당한데 김용현 그 전 장관이 지금 뭐 SNS로 텔레그램 통해서 기자들하고 소통하면서 무슨 지금 부정선거의 흔적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정치 선동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보다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국회보다도 더 계엄군이 선관위를 먼저 갔습니다. 가면서 경찰에게 경력을 요청을 합니다. 군에서 경찰청장이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받았냐라고 물었더니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선관위에서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경찰 경력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뜯어봐야 될 거는요. 네. 방첩사령관은 경찰청장한테 연락해서 경찰 병력을 요구할 그 어떤 법적 권한도 없습니다. 계엄사령관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지휘 개선상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방첩사령관이 계엄군이 선관위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그러네요. 사전에 전 국방장관과 방첩사령관 대통령이 모의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그 만찬. 네. 예, 그 김용현 경호처장 시절에 방첩사, 맞습니다. 수방사, 그 한 사람이 어디죠? 방첩, 수방 한 명 더인데 갑자기 특전사 이렇게 모의했던 이 정황이 여기서부터 어쨌든 계엄이 시작됐을 수 있겠다. 예, 그래서 방첩사 문제만 하나 더 짚고 넘어가면 계엄군에서 요청한 것도 아니고 방첩사령관이 경찰청장에게 경력을 요청했다는 게 제일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어제 국회 행안위에서 나온 건데 방첩사령관이 경찰청장에게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라는 겁니다. 계엄군 산하에 계엄사령부 산하에 합수부 옛날 그 전두환 합수부요? 80년대 합수부 구성하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사관을 파견해 달라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경찰청장은 무슨 말이지 뭐 고개 끄덕끄덕이었겠죠. 자, 여기서 보면 그들이 김용현을 비롯한 방첩사령관, 이 계엄 내란 음모 세력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선관위를 축으로 하는 게 하나가 있죠. 이거는 뭐 대통령이 생각하는 불법 선거에 대한 걸 찾는다고 하죠. 그다음에 국회로 들어왔던 건 국회의원들을 잡아다가 가두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상계엄 해제를 못하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한다라는 건 국회의원들 등 주요 인사를 잡아서 합수부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80년 신군부하고 똑같아요. 이 상황이 모의되고 그런데 합수부 구성에 있어서도 계엄사령관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방첩사령관이 경찰청장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계엄사령관 위에 방첩사령관이 있는 겁니까? 어제 국방이 여인형이 더 높은 거예요? 실질적 실권을 행사한 거라고 봐야 돼요. 실권자는 여인형이에요? 아니 그 김용현이 핵심이죠. 머리와 헤드쿼터는 김용현이고 그 밑에서 손발이 됐던 게 방첩사하고 경찰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좀 이것부터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야 5당이 김용현과 그 이상민에 대해서 긴급 체포 그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기가 막힌 게요. 국민을 상대로 총뿌리를 겨눈 그 내란 세력이 지금 다 현직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령관들도 다 현직에 맞습니다. 있어요. 빨리,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들을 케어하고 있으니까요. 같은 세력이니까. 내란 주도했던 세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권한대행체제로 바뀐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어제 국회 행안위에서 긴급체포 촉구안을 냈던 7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시켜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방첩사령관 무슨 일을 저지를지 어떻게 합니까? 어제 당장 언론 인터뷰에서는 자기는 경찰청장한테 전한 바가 없다라고 또 발뺌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도 했어요. 증거를 조작하거나 증거를 없앨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내란 음모에 대한. 그래서 하루빨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직무정지를 시키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체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 특히 그 김용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방부 관저에 머물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어제 제주도를 통해서 일본으로 도주할 계획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구속해서 수사에 착수를 당연하죠. 인신구속부터 해야 되고 긴급체포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국방위 행안위에서 7명에 대해서 긴급체포 촉구안을 낸 겁니다. 촉구 결의안을. 그러면 이거를 국수본이 해야 되는 건데 현행 법령상 내란죄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가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제 검찰총장이 검찰에서 수사를 해라라고 지시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안위에서 따졌습니다. 국수본부장한테 너네 이거 절대 검찰에서 자료 달란다고 넘겨서는 안 된다. 니네가 지금도 정신 못 차리긴 하지만 흔들리지 말고 이건 수사를 해라라는 거고, 본질적으로는 특별검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청장
부터가 이번 내란에 가담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아, 조지호 청장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앞서 이제 국회 봉쇄 조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네. 12월 3일 내란을 일으키려고 할 때 네. 그때 국회 외곽을 봉쇄했던 사람들은 경찰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의 지시를 내렸던 자가 바로 경찰청장입니다. 예.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내란에 관여가 돼 있는 거죠. 네. 어제 상임위에서 조지호 청장에게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했냐라고 확인했더니 계엄사령관이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네. 계엄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자기는 몰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야기하는 거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옆에서 연락해라고 했던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김용현의 전화를 통해서 전화를 빌려서 김용현 전화로 경찰청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김용현 전화로 박안수가 계엄사령관이 조지호한테 전화를 했다. 그래서 조지호 경찰청장의 설명은 처음에 그 전화를 받고 국회를 봉쇄하라는 전화를 받고 위법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좀 더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더니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긴급 보고 1호가 나갔다. 그걸 봐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그 내용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박안수가. 근데 이게 조지호의 말입니다. 경찰청장의 말이 긴급 보고 1호를 봐라. 거기에는 경찰을 동원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국회를 봉쇄하도록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지호 청장이 그걸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조지호 청장한테 그걸 공문으로 받았냐? 받은 적 없대요. 그럼 어떻게 확인했냐? 동아일보 보고 알았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밑에 직원들 시켜서 동아일보 기사를 보고 긴급 보고문을 보고 이거는 국회를 봉쇄해도 되겠다라고 싶어서 자기가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서울청장에게. 그래서 국회를 봉쇄했다라는 건데 긴급 보고문 그 어디에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긴급 보고문보다 더 상위인 헌법에는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권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전혀 무시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장도 내란에 동조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을 비롯한 7명에 대해서 긴급 체포를 해서 직무 배제를 시켜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의 주장인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란 사범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수괴는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내란 수괴인 윤석열을 포함해서 조지호 그리고 서울청장 김봉식에 이르기까지 다 좀 조사 처벌, 체포 다 긴급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긴급 체포해야죠. 이게 정상적인 나라라면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정말 호소하고 싶은데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라면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눈 정권입니다. 그러면 엄벌에 처하고 그 내란에 가담한 모든 사람을 지금 잡아들여야 됩니다. 최고위에 있는 대통령부터 해서 부역을 했든 동조를 했든 저 아랫단에 있는 사람들까지 몽땅 잡아들여서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바로 잡는 게 정치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머뭇하다가 지금 이틀이 지나온 거예요. 그나마 한동훈 대표가 정신 차려서 다행인데요. 국민의힘의 추경호 대표, 원내대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추경호 대표가 12월 3일 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처리하려고 할 때 본회의를 30분 연기해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추경호 대표 말대로 본회의 30분 연기했다가는 무슨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추경호 대표도 내란 사범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뭐 본인은 어떤 변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의원들을 집결시켜놓고 자기는 원내대표실에 있다가 제가 빠져나가는 거를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국회 담장을 통해서 나가는 걸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본회의까지 늦춰달라고 했다라는 건 무슨 의도인지 밝혀야죠. 그리고 당시에 추경호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한 내역도 밝혀야죠. 내란의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해서 만약에라도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건 동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시를 받았으면은 업무를 수행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전에 참여한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란 사범으로 다 같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걸 바로 잡고 세우는 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고 박수 치면서 당론으로 모았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 한심한 거죠.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머릿속에는 야, 정권을 놓치면 큰일 나. 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정권이 눈에 들어옵니까? 국민들한테 총을 겨눈 정권인데요. 근데 그 국민의힘 의총장, 한밤의 의총장에서 쏟아졌던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힌 수준이다라고 사람들이 전해주고 있는데요. 핵심은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야, 야당하면 힘들어. 두 번째,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데 그 순한 문재인 대통령도 1,000명을 조사했는데 이재명 우리 싹 다 감옥에 가둘 거야. 이재명 대통령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일단 내년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그 2심 결과 보고 그다음에 그때까지 6개월은 미뤄야 돼라는 게 오늘 중앙일보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런 식의 발상 자체가 국민은 없는 거죠. 정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물론 뭐 내적으로야 자신들의 안위와 예. 계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게 정치잖아요. 예. 국민을 생각 안 하고 야, 야당 되면 힘들 거야. 이재명 대표 되면 난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쪽팔리는 겁니까? 네. 근데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의원님 그 말씀 주신 대로 그 선거정보 데이터 서버를 관리하는 정보관리국 통합관제센터의 계엄군이 10명이나 들어가서 일단 그 야간 당직자들 휴대폰을 뺐고 그러니까 아무런 조치를 못하도록 그 한 가운데 실제로 출입 통제도 하면서 그러니까 뭐 어디 바깥에 알리지 못하게 하려고 휴대폰을 뺏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외부랑 연락을 통제시키기 위해서 끊어놓고 그 다음에 가져간 것들 기록이 있을 텐데요. 이제 주로 뭐 여론 조작 이런 거 해당하는 거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김용현 전 장관의 주장대로라면 네. 부정선거의 흔적을 발견하겠다라고 하는 예.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어제 국회 행안위에서 와서 한 발언은 예. 가져간 게 없다라는 거고요. 가져간 게 없다. 네,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네. 예. 믿을 수 없죠. 예. 왜냐하면 그 양반도 대통령과 절친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제 저희 행안위가 네. CCTV를 다 넘겨라. 행안위로 예, 예. 제출해라. 라고 해서 행안위에서 의결을 해버렸습니다. 의결. 예. 그러면 내야 되는 거죠. 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선 건물 외곽 CCTV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벌써. 예. 그래서 지금 분석 중에 있고요. 예. 건물 안쪽 CCTV. 예. 또 지금 받아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예. 방첩사의 고도의 전문 인력들이 민간인 복장을 하고 들어갔다라는 썰도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박스를 들고 가는 예. 뭐 영상도 있더라라는 네. 것들이 있어서 예. 그런 걸 좀 분석한 다음에 예. 저희가 오늘 오후라도 예. 분석이 끝난다면 예. 국민 여러분께 알릴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오늘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고도로 훈련된 방첩사의 요원들이 민간인 복장을 하고 미리 들어가서 어떤 자료를 빼돌리려고 했다라는 게 사실로 확인이 되면 그 사람들 누군지 다 식별해서 이 사람들도 그럼요. 다 처벌 대상 네. 아니겠습니까? 당연히요. 네. 예. 그리고 이게 명태균 씨하고는 관련이 없겠습니까? 명태균 게이트. 뭐 이거 확인해 봐야 됩니다. 네. 지금 뭐 워낙 사회가 불안정해서 예. 내란 이 음모 속에서 우리가 카드라는 썰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어제 선관위 사무총장의 주장은 네. 명태균 관련한 자료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건 뭐 어느 쪽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네.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확인해 봐야 되는 거니까요. 저희가 검증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의원님 워낙 그 국회 정보위에서도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고 또 그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 상황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네. 지금과 같은 쿠데타 아니겠습니까? 그 네. 전형적인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건데요. 이 전형적인 친위 쿠데타 뭐 그 계엄 4인방 해서 뭐 사령관들 뭐 4명 얘기도 나옵니다만 그거 말고 이 정부에서 실제로 이 기획을 오랫동안 준비했다고 한다면 그 수괴에 해당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해서 실행 단계에서 수괴에 해당한 사람들은 누구였을 거라고 보십니까? 현재까지 드러난 걸로 보면 네. 용산 대통령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관여됐는지가 저는 하나의 포인트 같아요. 예.
실제 군 작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김용현 전 장관이 주도했을 걸로 보여지고요. 예. 사실상의 컨트롤 타워가 했을 것 같고 그 이외의 정무적인 관리, 포인트, 이런 프로세스 관리 등을 누가 했느냐라는 거잖아요. 김용현은 그럴 위인이 못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용산 대통령실의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어느 정도가 가담됐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어제 이상민 장관에게 내각에서는 어떠냐라고 저희가 좀 물어봤거든요. 당신은 비상계엄을 언제 알았냐?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일날 울산에서 일정이 있었는데 중간에 올라가 버렸어요. 이상민 장관이. 야, 너 알고 올라간 거 아니냐? 당신 알고 올라갔는데 거짓말하는 거지라고 했는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용산에서 일이 있으니까 좀 와달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일정을 그만두고 용산 대통령실에 갔더니 대통령이 그때부터 비상계엄을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대략 뭐 8시 9시 그 어간 12월 3일이었고 국무위원들이 한 명 한 명씩 모이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시 정도가 돼서 정족수가 돼서 국무회의 의결을 했다. 국무회에서 심의를 하고 비상계엄을 10시 20분 정도에 발표했다라는 게 이상민 장관의 주장입니다. 즉 내각에서는 이상민 장관이 가장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깝다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본인의 해명은 개입된 게 없다라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군은 김용현을 중심으로 그 일종의 고등학교 동문들이 뒷받침을 한 거고 그럼 대통령실이 누가 했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까지 정진석 실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드러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정확하게는. 근데 미스테리입니다. 만약에 그런 거 없이 했다면 어설픈 거거든요. 사실. 김태효 안보실 2차장의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사해 봐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용산 대통령실의 조력 없이 군만 가지고 했다. 라면은 참 그 국정원장도 몰랐다라고 주장은 하고 말렸다. 계엄한다고 했을 때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자신은 말렸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고 홍장원 차장이 관여했을 개연성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뭐 주요 직책은 아니지만 수장은 아니지만 뭐 김태호 차장처럼 이렇게 실권자로서 모의했을 가능성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내란에 관해서 수사를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면 나옵니다 이게. 수사하면 나오죠. 흔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하나하나 언론에 보도되고 있잖아요. 계엄군들에게 가서 니네가 해야 될 임무는 국회의원들을 잡아내는 거다. 그리고 잡아서 남태령 방첩사에 보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진술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란의 주도를 누가 했느냐 실무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태호 차장이 했냐 아니면 홍장원 차장이 했냐라는 것들은 좀 더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하나 좀 어제 행안위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계엄법 제5조 1항에 따르면요. 계엄 사령관을 임명하려면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법조항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상민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심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엄 사령관은.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밤 10시에 국무회의 성원이 되어서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막 대통령이 블라블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계엄 사령관이 누군지 밝히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럼 이거는 명백한 위법한 사항이에요. 뭐 위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사실 계엄 자체가 불법 계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외교안보 상황 이런 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미국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국가라면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커트 캠벨 윤석열이 심각한 오판을 했다, 불법을 저질렀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좀 짚어볼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바이든 정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이번 말고 지난 대선에서 이후에 의사당 난동 사건이 있었잖아요. 미국 역사 200년에 그런 일은 처음 있는 초유의 일이거든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음모 사건도 저는 비슷하게 보는 거죠. 국회 난입 사건. 국회 난입
똑같은 의회나 거예요. 예. 그때는 이제 KK단이라든지 미국의 극우들이 총 들고 그렇죠. 의회를 난입한 거 아니에요. 예.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예. 일부 정치군인들이 선동이 되어서 계엄군을 동원해서 총 들고 국회에 난입한 거잖아요. 예. 커트 캠벨 입장에서 같은 거죠. 이 상황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타박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또 조만간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